꿀잼 세계사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지도에 표현한 세계. 인간이 동굴에서 생활하던 시절, 사람들은 열매가 많은 곳,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곳 등을 동굴벽에 그려 넣었어요. 식량을 찾아 늘 떠돌아다녀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사냥터나 식량 채취의 장소는 생존을 위한 중요한 정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도 늘 거기에 있고 변하지 않는 바위에다가 이 중요한 정보를 남겼는데, 이것은 사냥의 장소를 기록한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각종 짐승과 사람, 고래, 배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진 방구대 안각화도 고래를 잡을 수 있는 장소를 기록한 해양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지도는 농지나 산과 강 등을 표현하는 단순한 형태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도 표현하는 세계 지도로 발전합니다. 농지를 표현한 지도를 살펴볼게요. 우루 제3왕조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하는데, 토지의 영역과 경계를 표시하고 있어요. 당시 토지를 측량하는 정기적인 관청이 있었고, 홍수나 강의 범람으로 경계가 사라지거나 토지가 유실될 경우 이 지도를 근거로 주변 땅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현대사회로 얘기하면 토지 측량 지도와 같은 역할을 했겠죠. 아카드 왕국 사르곤 1세 때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지도를 살펴볼게요. 산과 강이 표시되어 있고 원으로 도시를 표현했어요. 중앙에 토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면적과 그 소유자를 알려주는 세기 문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기원전 1500년경 제작된 니프루의 도시 지도를 살펴볼게요. 성벽과 성문이 표시되어 있고 성벽 밖에는 해자를 표시하고 성 밖으로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을 찾아볼 수 있어요. 성 안에는 공원과 사원을, 그리고 성 안을 가로지르는 운하도 표현되어 있답니다. 이제 소개할 지도는 단순한 지형을 표시하는 것에 더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입니다. 바빌론의 북쪽 시파르 유적에서 발견되었는데 세로 12.2, 가로 8.2cm입니다. 가장자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조각이 나 있는 등 일부가 훼손된 상태입니다. 위쪽에는 지도에 대한 설명문이 적혀 있고 그 아래쪽에 지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도에 대한 설명 문장은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하지만 현재까지 해석된 문장으로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계를 알아볼게요. 지도는 정확한 원을 그리기 위해 컴퍼스를 사용한 흔적이 있어요. 지금 같은 컴퍼스는 아니었겠지만 정확한 원을 그리기 위한 고대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흔적이에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은 쟁반 같은 동그란 세상을 바다가 에워싸고 있어요. 바다 너머 세상은 삼각뿔로 표현되어 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상이에요. 각 삼각형에 기록된 텍스트는 삼각형과 삼각형 사이의 거리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확인된 내용으로 추측하면 동쪽에서 태양이 상승하고 하늘을 건너 서쪽으로 지며 지하 또는 지하 바다를 통해 동쪽으로 돌아온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안쪽 원안에 표시된 바빌로니아 지도를 살펴볼게요. 산과 강을 찾아보세요. 여기서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바빌론이 위치합니다. 주변의 도시국가는 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아래에 습지가 표현되고 홍수로 습지가 범람하는 형태를 표현했어요. 오른쪽으로 난 선은 페르시아만을 표현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풍경 외에 바다 너머 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상상하고 표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지금은 인공위성을 통해 지구의 모습을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고대인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풍경에 상상력을 더해 지도를 그렸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빌로니아 제국의 다음 역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떠나봅니다. 기원전 559년, 키루스 2세는 오늘날의 이란 하마단에 수도를 세우고 제국을 건설합니다. 캄비세스, 다리우스 등 세계사에 친근한 왕들이 대제국의 역사를 기록하다가 기원전 336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으로 멸망한 페르시아 제국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